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니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전에 쓰던 게 크로스오버의 40 LGD 5K GM 무결점 제품이었고, 요거 21대9에 40인치에 주사율이 120까지 나오고 한 90만원 정도 그때 구매했었는데, 이제는 좀 끝판왕 진짜 좋은 걸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LG전자의 울트라 기어, 이게 올레드 모니터고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해요. 39GX950B, 이번에 4월인가 5월쯤에 나온 신제품이고, 5K, 2K 해상도에 5120에 2160 해상도에 최대 주사율이 165Hz까지 지원하고요. 응답 시간이 0.03ms, 진짜 좋죠. 이전에 크로스오버 거는 그냥 가성비로 적당히 무난해서 사서 쓰고 있었는데 좀 욕심이 나서 질러봤습니다. 상자를 비교해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신형 39인치고 중간이 32GP850 같은 LG 거고, 맨 뒤가 크로스오버 제품인데, 상자가 LG께 크기가 크긴 한데 무게는 좀 더 가볍더라고요. 뭔가 경량화가 잘 된 느낌이에요. 손잡이도 적당히 만들어놨고, 근데 예전에 저 32GP850 샀을 때랑 비교하면 가격이 200만원짜리 모니터인데 뭔가 환경보호라든가 뭐 이런저런 원가 절감 핑계를 대면서 무지 상자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상자 보면 화살표가 있길래 이쪽이 위쪽인가 하고 뜯어봤는데 여기가 위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래더라고요. 그냥 글씨로 개봉면 위 아래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뜯어봤더니 모니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런 좀 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부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드러내면 거기 모니터 뒷면이 나와서 바로 스탠드 끼우고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저 화살표만 보고는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라는 거야? 여기가 아래라는 거야? 그냥 개봉면이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크로스오버 제품은 그냥 이쪽이 개봉면이다 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아예. 그래서 찾기가 좋았는데 요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다 그냥 제품명만 써 있으니까 어디가 위인가 조금 헷갈렸어요. 글씨에 방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제 정상적으로 개봉을 했고, 부품들 먼저 보이죠? 맨 왼쪽이 기둥이고 맨 오른쪽이 발판, 그리고 가운데가 케이블, 각종 케이블과 간단 설명서까지 들어있고요. 제일 긴 중요한 자세한 설명서는 종이로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PDF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던 작은 거는 그냥 선정리하는 덮개, 겉상자와 똑같이 안에 있는 부품, 케이블 상자도 그냥 무지 상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상자는 사실 상관없긴 해요. 저걸 뭐 화려한 걸로 인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200만원짜리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환경보호도 환경보호인데 뭔가 조금 꾸밈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잠깐은 해봅니다. 근데 제품 자체 성능과는 상관없는 거긴 하니까 뭐 이런 건 넘어가죠. 요 발판인데 넓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 기둥이랑 장착할 때 손으로 나사 돌릴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 지지 잘 해주고 넓기도 하고 책상 공간 덜 차지하고 아주 좋아요. 예전에 벌써 한 5년 6년 더 전인가요? 그때는 한창 유행했던 게 산발이, 그 새 발처럼 생긴 그런 모니터 삼각대를 썼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공간 활용도 안 좋고 세워놓기도 불편하고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제는 개선해서 다 저런 발판으로 바뀌었고, 삼성이나 LG 다 저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의 기둥 부분, 저는 모니터함을 쓸 거라서 이 스탠드 바닥이나 요 목 부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신제품 샀으니까 둘러는 보겠습니다. 후면에 울트라 기어라고 보일랑 말랑하게 글씨를 써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상한 게, 아니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안 보여요. 빛 받는 거에 따라서 보일랑 말랑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니 상자는 무지 상자고 설명서 인쇄도 안 해주면서 굳이 이렇게 보일랑 말랑 하는 글씨로 써놓는 거는 무슨 생각일까요? LG G싱크 호환, 이건 공식 인증이라서 스티커가 있고요. 예전 모니터들은 모니터 하단부에 LG 로고랑 저 G싱크
호환, 공식 호환 로고를 스티커로 붙였었는데 이제는 모니터가 얇아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공간 없애버리고 저런 스티커 이렇게 모니터 스탠드에 붙여놨네요. 아랫부분에 나사 손으로 가볍게 돌려서 조일 수 있고요. 스탠드 무게가 꽤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탠드 무게는 약 4kg 정도 되면서 상당히 묵직합니다. 부속품 상자를 열어보면 전원선과 전원 어댑터, 그리고 USB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 HDMI 2.1 케이블, DP 2.1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좀 의아한 게 HDMI 버전을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최신형 이 정도 비싼 제품은 당연히 2.1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래도 구분하기 좋게 이거 HDMI 2.1 버전이야? 좋은 거야? 그런 케이블이야? 라고 좀 써주면 알아보기 좀 더 쉽지 않나요? DP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DP 케이블이고 USB-C 케이블이고 이게 버전이 몇인지 뭐 성능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써 있더라고요. 이게 꼭 LG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스마트폰도 케이블 이것저것 여러 개 쓰다 보면 섞이면 이게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였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 마련인데 저런 HDMI나 DP도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 어댑터 그 벽돌이라고 하죠. 진짜 크고 굵어요. 엄청 큽니다. 무게도 상당하고요. 뭐 전기, 전류, 전압 이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찍어만 놨습니다. 어댑터 정리를 잠깐 하고요. 부속품 들어있는 부분을 드러내면 이제 모니터 뒷부분이 나옵니다. 포장이 한 겹이 되어 있는데 요거 잘 벗겨낸 다음에 이제 스탠드를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홈이 다 파져 있어서 손을 잘 넣어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흰색 스티로폼 통째로 드러내서 스탠드를 조립하면 좀 더 편하긴 한데 저는 그런 힘을 쓰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안에서 이 상자 안에서 놓고 조립을 했습니다. 모니터 본체 무게만 치면 한 6.8kg 정도 되고요. 요거 들어서 다시 내려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스탠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스탠드는 요즘에 되게 쉽게 나와서 딸깍하고 끼우기만 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진짜 한 10년 전쯤 그때는 무조건 나사 조이고 막 그랬는데 10년도 더 됐나? 모니터 스탠드는 좀 편해진 지 오래됐어요. 조립하기 전에 후면부를 잠깐 보면 HDMI 2.1 포트 2개, DP 2.1 포트 하나, USB-C 포트 하나, 거기에 전원 포트, 오디오 포트, USB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 후면부 배사홀은 기본 스탠드 쉽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분해할 때는 딸깍하는 버튼 그냥 누르면 쉽게 빠지고요. 스탠드도 모니터 암을 쓸 거라면 가운데 나사 4개 있는 거 화살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나사 빼고 모니터 암 장착하면 됩니다. 저는 모니터 암으로 쓸 거지만 요 신제품 샀으니까 스탠드 한번 장착만 살짝 해볼게요. 상자 안에서도 살짝만 들어 올리면 쉽게 스탠드 딸깍하고 장착이 되고요. 스탠드까지 장착한 상태의 무게는 약 10.7kg 그 정도 됩니다. 스탠드 때문에 상당히 묵직해요. 이 큰 무게, 이 가로로 상당히 긴 이런 모니터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의 무게가 좀 꽤나 되는 편이에요. 스탠드 무게는 실제로는 한 4kg 정도, 4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건 훨씬 더 크게, 더 무겁게 느껴져요. 빛 반사 되는 거 보면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거의 정면으로 빛이 내려쬐는데도 반사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1500 아래 곡률,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제가 이전에 쓰던 크로스오버 제품이 2500R인데 곡률이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보면 완전히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이 휘었네 싶은데 막상 정면에서 보면 이 정도 곡률이면 이 정도 휜 거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드 장착했으니까 살짝 만져보죠. 높이를 낮추면 최대 이만큼까지 내려가고 높이를 높였을 때는 최대, 높이를 높이면 최대 이만큼까지 올라가고요. 무게 지지를 잘 해주면서 내리고 올릴 때 상당히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꽉 잡아줘요. 덜렁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기울기 조절을 자주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스탠드에 장착했을 때 만약 그 모니터 받침대 이런 걸 쓴다면 높이 조절하면서 기울기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높이거나 제일 낮춰도 고개를 제일
세우거나 제일 숙여도 막 엄청 극적인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화면 크기와 곡률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젖히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냥 잘 보였어요. 웬만해서는. 자, 스탠드에서 내리면 이런 느낌, 이런 모양새고, 다시 올리면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오는데, 이때 발견했어요. LG 로고. 예전 모니터들 화면 맨 앞에 정 가운데에 LG 로고 넣어놔서 이거 너무 못생겼다, 이거 좀 빼줘라, 이런 인터넷 여론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LG 로고를 안 보이는 자리로, 구석 자리로 넣어버렸어요. 못해도 스탠드 정도에는 LG 로고를 넣을 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스탠드에도 LG 로고를 안 넣었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면에 선정리 가리는 부분이고, 근데 어차피 후면이라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것 자체가 굳이 쓸모가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달려있던 크로스오버 모니터 분리를 해주었고요. 모니터함에서 분리를 했고, 크로스오버 모니터에 달려있던 모니터 암 부착물과 저 사운드바 거치대 같이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하면서 요 모니터 암 확장 브라켓 그것도 다 연결을 다시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구매한 LG 39인치 모니터 돌아오면 여기 후면부에 배사홀 화살표 두꺼운 걸로 나사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나사 있어요. 이 나사 빼고 쓰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니터 암 몇 번 써보니까 굳이 설명서 안 봐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를 드라이버로 빼고 그 부분에 모니터 암 관련한 부속품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니터 암 그 부착물을 장착하려니까 좀 불편해서 대각선으로 그 상자에 기대서 살짝 기울여 놓고 부품 장착을 했어요. 요 높이 맞추는 기둥 먼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모니터 암 부품이랑 사운드바 거치 브라켓 같이 장착해서 끼웠고요. 나사 4개 잘 조였고, 그러면 이 상태로 모니터 암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암은 기존에 쓰고 있던 카멜 마운트 제품이고요.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가 컴퓨터 스펙이랑 본체 스펙이랑 모니터 정보 이런 거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멜 마운트에 피처 E2 전동 모션 데스크 교체를 했는데 겸사겸사 모니터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전동 모션 데스크가 높이 조절이 되니까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선정리해야 될 때 상당히 편합니다. 몸을 구겨서 책상 밑으로 찌그러져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모니터 암 이런 거 모니터 교체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때 이 책상을 최저 높이까지 최대한 낮춘 다음에 모니터를 장착하면 훨씬 편해요. 힘을 좀 덜 써도 되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모니터 암 장착했을 때는 이런 상태. 높이 조절은 조금씩 해가면서 만지면서 쓰면 되고요. 이 모니터 무게만 약 6.8kg인데 모니터 암이 아주 지지 잘 해줍니다. 저게 25kg인가 20kg인가까지 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연결은 제가 이전에 구매해서 사뒀던 아트뮤의 HDMI 2.1 케이블 2m짜리 이걸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DP 케이블에 깜빡이는 거 그게 좀 불편해서 HDMI 케이블로 통일해서 싹 바꾸고 싶었는데, 그래픽 카드가 그 MSI의 4090 슈프림 X 여기 그래픽 카드 내에 HDMI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못 쓰고 놨던 건데, 저는 모니터를 2개 쓰다 보니까 HDMI 포트가 그래픽 카드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려면 너무 비싸서 일단은 그냥 지금 산 4090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쯤 혹은 내후년쯤에 나올, 그러니까 6000번대 시리즈, RTX 6000번대 시리즈 그중 최상위인 6090 성능이나 가격이 괜찮게 나오면 갈아탈 의사가 있어요.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5090도 안 샀던 건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마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메인 모니터는 모니터의 HDMI 2.1 포트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HDMI 2.1 포트 이렇게 연결했고, 서브 모니터 32GP850은 기본 DP 1.4 포트 모니터에서 그래픽 카드로 DP 1.4 포트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가 부팅될 때 서브 모니터에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주 모니터를 이 LG 39인치 모니터로 설정을 해 놨는데도 바이오스 진입 화면에서는
바이오스 로고 나오는 화면에서는 서브 모니터에 먼저 나오고 윈도우에 진입하면 그제서야 주 모니터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래픽카드에 모니터 2대를 다 연결하고 있는데 서브 모니터는 그냥 내장 그래픽 AMD의 9800X3D에 들어있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시키고 메인보드에 있는 HDMI 포트에 서브 모니터를 연결하면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주 모니터와 서브 모니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치하면서 만지다가 듀얼 모드를 활성화했는데 듀얼 모드를 활성화하면 FHD 330 주사율 해상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주사율은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배그 같은 FPS 게임 좋아해도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최고의 화면, 해상도, 화질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비싼 모니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사율 좀 좋으려고 굳이 이 좋은 모니터를 FHD로 쓴다?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듀얼 모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지원해줘도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기능인 거예요. 고주사율을 해줄 거면 4K 이상, 5K 이상 해상도에서 한 180에서 240 이 정도 주사율을 지원해주는 게 그런 단일로 해주는 게 낫지 굳이 듀얼 모드로 FHD로 해상도를 낮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 해상도랑 주사율 다 확인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이거는 LG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윈도우 상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둘 다 LG 울트라 기어로 나오고 그나마 신제품은 울트라 기어 플러스로 나오긴 해요.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긴 한데 39GX950B 혹은 32GP850 이렇게 제품 모델명으로 나오면 구분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LG 울트라 기어라는 이름으로만 나오면 디스플레이 상에서 설정을 만질 때 조금 불편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펌웨어 뭐 이런 거 업데이트할 게 있나 싶어서 LG 공식 사이트에 들어갔고 제품명을 검색하는데 제품명을 썼는데 검색이 안 돼요. 웃기죠? 39GX950B를 쳤는데 모델이 결과가 검색이 안 돼요. 이상해서 만져보는데 글씨를 하나 지워보면 950B에 BB까지 쳐야지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냥 950B까지만 쳐도 나와야죠. 같은 제품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쉬운 건데 그냥 950B라고만 쳐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39GX950B까지만 쳐도 나와야 되는데 뒤에 BB를 안 치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버 2MB 용량 설치했고 설명서 역시 파일 다운로드해서 봤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생각난 김에 지금 나오니까 얘기를 하자면 200만원짜리 초고가 최신형 LG의 신제품 모니터 구매했는데 설명서가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간단 조립 설명서만 그림으로만 있고 세부 설명서가 한 29쪽 정도 되는 건데 인쇄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봐야 돼요. 소비자가. 그렇게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200만원짜리인데요. 이게 가성비 제품이 아니에요. 저가형 제품이 아니라고요. 초고가의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을 팔면서 설명서를 인쇄 안 해준다고요? 환경보호 핑계 대면서? 물론 그런 걸 어디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다 핑계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서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200만원짜리 최상위 초고성능, 최고성능 신제품을 팔면서 고객한테 그런 서비스를 한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더, 이것도 다음번에 따로 얘기할 텐데 이번에도 한번 얘기할게요.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 두게 되고 멀리 두게 되면 가끔 OSD 이런 거 설정 조작할 때 팔을 뻗어서 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전에 중소기업인 크로스오버 제품은 리모컨을 줬어요. 한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사이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성능은 나름 좋은데 적당히 싼 그런 크로스오버 제품은 리모컨을 같이 줬어요. 모니터에 팔 뻗어서 하기 불편하니까 리모컨을 줬다고요. 근데 LG는 200만원짜리 모니터를 사도 그냥 내가 팔 뻗어서 조작해야 돼요. 저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용자가 누려야 할 편의성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LG의 OLED 모니터 39GX950B.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맨 마지막에는 제가 모니터 무결점 테스트 그 사이트에서 돌려본 거 좀 빨리 감기로 돌려봤습니다. 영상을 따로 요 무결점 테스트 영상도 올리긴 할 건데 제가 모니터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불량 화소 점검 뭐 그 정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할 얘기 더 있는 거는 이제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송 와서 개봉과 설치하는 과정 영상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할 얘기는 다른 영상에 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